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21선 위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1선 아래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 21선 위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1선 위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1차 필터입니다. 최소한 볼만한 차트인지 걸러내는 기준이지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21선 위에 있어도 거래량이 죽어 있거나 윗꼬리가 계속 나오거나 전고점을 못 넘고 밀리면 오히려 물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 초보자가 착각하기 쉬운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매수 전에 확인할 기준을 쌓고 싶다면 구독해 두고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1선 위에 있는데도 사면 안 되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21선의 의미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1선은 단기 추세를 보는 기준입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으면 적어도 최근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21선 아래에 있으면 아직 힘이 약하거나 추세가 깨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1선 아래에서는 신규 매수를 조심하자.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1선 위면 무조건 사도 된다. 이건 위험합니다. 21선은 합격 도장이 아닙니다. 그냥 1차 통과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서류 통과했다고 바로 최종 합격은 아닙니다. 면접도 봐야 하고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도 똑같습니다. 21선 위에 있다고 바로 좋은 차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량, 캔들 모양, 전고점 돌파 여부, 5일선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차트는 21선 위에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 차트입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너무 조용합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캔들도 작고 움직임도 약합니다. 이런 차트는 아직 시장에 관심이 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용한 차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초보자는 이런 자리에서 자주 착각합니다. 21선 위니까 곧 가겠지. 하지만 주식은 내가 기다린다고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아직 강한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21선 위에서 주가가 옆으로만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아직 매수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미리 사놓고 기다리기보다 거래량이 붙는 날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21선 위에 있어도 거래량이 없으면 바로 매수하지 않는다. 관심 종목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후보로 확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캔들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차트는 21선 위에 있는데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차트입니다. 윗꼬리는 장중에는 올랐지만 종가까지 버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위로 올라가면 파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윗꼬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대에서 윗꼬리가 계속 반복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위에 매물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위로 찌르네. 곧 뚫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막히네. 이 차이가 큽니다. 21선 위에 있어도 윗꼬리가 반복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려다가 계속 눌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윗꼬리가 나오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어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위에서 계속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트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 윗꼬리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제대로 넘는지 봐야 합니다. 장중에 잠깐 넘는 건 의미가 약합니다. 종가로 넘고 다음날 버티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21선 위라도 윗꼬리가 반복되면 바로 매수하지 않는다. 강한 차트는 위로 갔다가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매물대를 뚫고 위에서 버팁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차트는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차트입니다. 전고점은 예전에 주가가 막혔던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 본전 탈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는 항상 중요합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고점 근처에 가면 계속 막힙니다.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고 세 번째도 못 넘습니다. 그러면 그 차트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전고점 근처에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엔 뚫겠지. 뚫으면 크게 가겠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고점 바로 아래에서 삽니다. 그런데 주가가 못 뚫고 다시 밀립니다. 이때 5일선까지 꺾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뚫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살짝 넘었다가 바로 내려오면 가짜 돌파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차트는 전고점을 넘은 뒤 다시 그 가격대를 지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서는 바로 따라가기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전고점을 종가로 넘는가? 넘은 뒤 거래량이 붙는가? 다시 눌릴 때 전고점 부근을 지키는가?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차트는 5일선이 꺾이고 21선을 향해 내려오는 차트입니다. 21선 위에 있다고 해도 5일선이 아래로 꺾이면 단기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5일선은 짧은 흐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체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이 꺾입니다. 캔들도 점점 작아집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21선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차트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21선 위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21선을 깨기 전에 이미 약해지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일선이 꺾인 뒤 반등이 나와도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단기 매수세가 약한 겁니다. 여기서 21선까지 밀리면 그때부터는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차트는 5일선이 꺾이더라도 금방 회복하거나 눌림이 짧게 끝납니다. 반대로 약한 차트는 5일선 아래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국 21선을 테스트합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21선 위라도 5일선이 꺾이고 주가가 5일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면 조심한다. 이건 매수 후보가 아니라 관찰 후보입니다. 21선을 지키는지 거래량이 줄면서 눌리는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진짜 강한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적어도 단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닙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그냥 21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정고점 돌파나 박스권 상단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으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눌림 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고 빠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온 뒤 매도 압력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 거래량이 더 커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물량을 던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21선을 지켜줍니다. 강한 종목은 21선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잠깐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1선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밀리면 흐름이 약해진 겁니다. 다섯 번째, 정고점을 넘고 버팁니다. 진짜 강한 차트는 정고점에서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가격대를 넘고 위에서 버팁니다. 이때 거래량이 같이 붙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짜 좋은 차트는 이렇습니다. 21선 위에 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다. 눌림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 21선을 지킨다. 정고점을 넘고 버틴다. 이런 흐름이 나와야 진짜 강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21선 위는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1차 필터입니다. 21선 위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21선 위라도 윗꼬리가 반복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21선 위라도 정고점을 못 넘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21선 위라도 5일선이 꺾이고 힘이 빠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차트는 21선 위에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눌림 때 거래량이 줄고 정고점을 넘고 다시 버티는 차트입니다. 초보자가 자주 물리는 이유는 기준 하나만 보고 너무 빨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1선 위니까 산다. 양봉이니까 산다. 정고점 근처니까 산다.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차트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21선은 방향을 보는 기준이고 거래량은 돈이 들어왔는지 보는 기준이고 윗꼬리와 정고점은 매물이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21선은 시작 조건이지 확정 신호가 아닙니다. 21선 위라고 바로 사지 말고 거래량이 붙는지 윗꼬리가 반복되는지 정고점을 넘는지 5일선이 살아있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매수 버튼은 빨리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상한 자리를 피합니다.